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출판사 RH 코리아에서 나온 미국 최고 금융 전문가 제임스 리카즈의 경제 전망을 담고 있는 신대공황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중국,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상치 않은 일들을 짚어보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역사상 최대 위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RH 코리아의 허락을 받아 신대공황이라는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는 내용도 이 영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여파를 두려워한 세계 각국이 동시에 부양책에 나섰고 미국은 트럼프의 대선 전략으로 인한 경기 부양책과 초저금리 정책까지 내놓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유동성이 넘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넘쳐나는 달러들은 부동산, 주식을 포함한 자산 시장의 폭등을 야기했고 심지어 비트코인마저 엄청나게 오르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게임스톱 사태로 정점을 찍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디오 게임 유통체인인 게임스톱의 주가는 최근 한 달 사이에 1700%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수백만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의 공매도에 맞서 매수세를 주도한 결과인데요.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은 상태의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판 뒤 나중에 사서 갚는 방식입니다. 개인이 기관에 맞서 주가를 올린다는 것이 보기 드문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도 동학 개미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만큼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주가가 폭등하자 개인 투자자들이 빚까지 내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이른바 B2 현상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게임스톱 사태는 그간 약자였던 개인 투자자들이 똘똘 뭉쳐 거대 공매도 세력에 맞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분명 거품은 형성되었고 누군가는 이 거품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뒤늦게 뛰어들어서 물려버린 개인 투자자들도 있을 것이고 기존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시작하면 주가가 급격하게 폭락하며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특이한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 전반에서 지금의 자산 가치가 거품일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죠. 미국의 언론들도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자산 가치의 폭등 현상을 심상치 않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월 28일 게임스톱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거품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복합적인 이유로 주가가 폭등했으나 이는 부자가 되거나 또는 죽거나식의 광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1980년대 일본의 버블 사태, 2000년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을 예로 들며 이번에도 개인 투자자에게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난 것이 버블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 사태를 1637년 네덜란드에서 튤립 가격이 폭등했던 튤립 광풍과 비슷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포스트도 버블은 터지기 마련이다. 닷컴 사태에서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를 부른 부동산 폭등도 마찬가지였다고 평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심상치 않은 현상들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특이하게도 일본 중앙은행이 거품에 휩싸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중앙은행의 자산은 2020년 11월 말 사상 처음으로 700조엔, 한화약 7,36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019년 553조엔이던 자산이 1년 만에 27%나 늘어난 겁니다. 문제는 일본 중앙은행에서 가장 증가한 자산은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금이라는 점입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융자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유리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대출금이 코로나 이후 2배 이상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일본 기업의 도산은 막았지만 대규모 자금 공급으로 도태되어야 할 부실 기업들이 그대로 남아 좀비 기업으로 전락하며 실제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일본 중앙은행의 주식 투자입니다. 선진국들 중에서 중앙은행이 시장 부양을 위해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나라는 오직 일본뿐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도쿄 증시의 ETF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4,500억엔의 상한선을 두었지만 아베이 정책 동반자 구로다 총재 취임 이후 최근 12조엔까지 늘어났습니다. 현재까지 일본 중앙은행이 매입한 ETF는 40조엔으로 도쿄 증시 시가총액의 약 6%나 됩니다. 일본 안팎에서는 일본 주식시장의 최대 주주는 일본 중앙은행이라며 연못 속의 고래라는 조롱 섞인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화폐를 풀어 빚을 만들고 이를 통해 주식 거품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무한 팽창하는 일본 중앙은행의 폭탄 돌리기가 언젠가 터졌을 때 가져올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미국 최고의 금융 전문가로 손꼽히는 제임스 리카즈의 경제 전망과 그에 따른 해결책을 담은 신대공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에 불황을 몰고 온 바이러스에 관한 책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어떻게 세계 불황을 야기했는지 살펴보는 책이다. 바이러스는 질병과 전 세계적인 유행병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붕괴시키지는 못한다. 즉 우리가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경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선택한 정책들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경제 붕괴를 초래했다. 이 같은 붕괴는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중국에서 시작됐다. 의심스러운 통계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코로나로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본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양대 경제 대국으로 전 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13만 명이 넘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이 속한 유럽 연합을 단일 경제권으로 간주해 EU, 미국, 중국을 모두 합치면 코로나 봉쇄 조치에 영향을 받는 세계 총생산 비율이 60%가 넘는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1998년 금융위기와 비교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당시 직격탄을 맞은 이들은 큰 타격을 입었겠지만 지금 우리 앞에 닥친 경제 위기에 비하면 그 위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1929년부터 1940년까지 지속한 1930년대 대공황이 그나마 현 상황을 파악하는데 보다 나은 기준을 제시해주기는 하지만 그 대재앙조차 2020년에 일어난 일들과 앞으로 벌어질 일들만큼 심각하지는 않았다. 대공황 때 발생한 89.2%의 주가 폭락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일어났다. 신대공황 위기 속에서 불과 4개월 만에 미국의 일자리는 6천만 개나 감소했고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불황이란 무엇일까? 경제학자들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생물이냐는 질문에 정확히 답하지 못하는 과학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그래도 과학자들은 그 질문에 어떻게든 답하려고 애를 쓴다. 경제학자들의 경우 불황을 정의하는 일은 단념한 지 오래 있고 단어를 입 밖에도 잘 내지 않는다. 그러한 태도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면 일단 회피하고 보는 경제학자들의 습성을 아주 잘 드러내 보여준다. 아무리 외면한다 해도 불황은 엄연히 존재하는 경제 현상이며 우리는 지금 그 불황을 겪고 있다. 과학자들의 경우 처음부터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간다. 경제학자들은 그렇지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대공황은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고 그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도 계속 생겨날 것이다. 이 책의 1장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과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된 내용을 과학적 근거로 살펴본다. 2장에서는 전 세계적 봉쇄 조치로 인한 비용과 혼란에 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양적 관점과 경기 하강 기류의 발목이 잡힌 개인의 관점에서 본 신대공황을 자세히 설명한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 회복 과정은 더디고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미국의 고소득 근로계층에는 힘겨운 여정이 될 것이다. 4장에서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3조 달러의 유동성을 새로 투입하고 미국 의회가 4조 달러의 적자 지출에 합의해도 신대공황을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한다. 화폐를 찍어내고 재정 지출을 크게 확대하면 경제에 계속 불을 지피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정책들을 경기 부양책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경우 잘 알려지지 않은 한 가지 정책을 제외하고는 이제 경기 부양책마저 쓸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5장에서는 팬데믹이나 경제 불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6장에서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구체적인 투자 전략들을 제시한다. 이 책의 결론에서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 정책 하나를 소개할 것이다. 정치인들은 이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경제학자들은 이 정책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의 두 대통령이 이 정책을 실행했고 두 경우 모두 잘 작동했다. 정책 입안자들이 경제를 살리는데 이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 방안을 적용해 포스트 팬데믹 세상에서 부를 지키고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다. 이 정책 방안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지를 얻어 경제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모두 번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은 상당히 긴 분량의 서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분 축약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또한 긴 분량만큼 다소 무서운 경제 예측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이 책은 6장에서 불황 속에서도 개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 방법과 국가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리카즈가 제시하는 개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은 대략 6가지로 정리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 2가지 정도만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출판사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입니다. 제임스 리카즈는 현금은 투자 가능한 자산의 30%를 보유하되 기회가 오면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은 모든 종류의 투자 자산 중 가장 저평가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금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현금은 앞으로 2에서 3년간 가장 좋은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는 자산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다른 자산들은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 현금은 낮기는 하지만 악조건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금은 투자자가 예상치 못한 기회를 포착했을 때 민첩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며 포트폴리오의 변동성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물론 모든 자산을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투자를 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전체 투자 자산 중 30% 정도를 현금으로 보유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입니다. 제임스 리카즈는 팬데믹 시기에 투자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대규모 화폐 발행을 단행하면서 미국 달러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달러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한 기준점으로 금을 사용할 것이며 금값을 유지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의 구체적인 투자 방법과 각 자산별 구체적인 보유 비율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문제 제시와 원인, 그에 따른 해결 방법까지 모두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저는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이었습니다. 넘쳐나는 유동성 속에서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과 힘겨움에 절규하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가 제임스 리카즈가 이야기하는 신대공황은 조금씩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단지 예측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측에 따라 때론 과감히 투자를 해야 하고 때로는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합니다. 결국 예측에 따른 행동이 중요한 법이죠. 제임스 리카즈의 신대공황, 역사상 최대 위기, 부의 흐름이 뒤바뀐다 라는 책을 읽어보시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